안녕하세요. 하슬엄마TV의 하슬미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초등 우리 아이 단원평가 100점 맞으면서 공부 습관 잡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5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첫째, 현재 아이들 학교에서 어떤 교과 단원평가를 보고 있나요? 둘째, 아이가 단원평가를 공부하고 보나요? 아니면 그냥 평상시 실력으로 보나요? 셋째, 단원평가를 아이들이 왜 잘 봐야 할까요? 넷째, 단원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다섯째, 어떻게 하면 단원평가를 대비하면서 공부 습관까지 잡을 수 있나요? 이에 대한 답변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째, 현재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교과 단원평가를 보고 있나요? 보통 초등학교에서 저학년은 수학 단원평가와 받아쓰기를 보고 3, 4, 5, 6학년은 담임선생님의 교육 철학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수학만 보시고 나머지 교과는 수행평가로 대체하는 분이 계시고 저처럼 국수, 사과 단원평가를 다 보시는 선생님도 계실 겁니다. 대부분 영어는 영어 교과 선생님이 따로 계시기에 영어 교과 선생님 재량에 따라 다르고요. 저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초등 아이들을 일제고사를 봐서 성적만으로 줄 세우는 일은 지양해야겠지만 단원평가를 보는 것은 찬성입니다. 저희 집 2아이를 키워보니 학교에서 단원평가를 보는 것이 아이들 공부 습관 형성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이들 학교에서 단원평가를 보지 않으면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익히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공부는 반드시 배운 것을 자기 스스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중요해요. 저는 현재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데요. 국어는 2단원을 묶어서 단원평가를 보고 나머지 수학, 사회, 과학은 단원이 끝날 때마다 단원평가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단원평가를 본 시험지는 집으로 보내고 부모님이 확인하시도록 합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있는지 학부모님들도 아셔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학교에서 이 단원평가마저 없으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가늠이 안 돼서 학원으로 레벨 테스트를 받으러 다니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단원평가 안 보고 중등 가서 중간 기말고사를 보기 시작하면 그 넓은 범위를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몰라 아이들이 멘붕이 오기도 합니다. 제대로 공부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저는 초등에서 주요 과목 단원평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아이들이 단원평가를 공부하고 보나요? 아니면 평상시 실력으로 보나요? 선생님의 성향에 따라서 단원평가를 예고 없이 보는 선생님도 계시고 예고를 해주고 보시는 선생님도 계실 텐데요. 제 경험에는 단원평가를 예고해 주시면 아이가 미리 준비를 한 것을 할 수 있어서 예고해 주는 것이 아이들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고 없이 그냥 평상시 실력으로 보면 점수도 안 좋게 나올 뿐만 아니라 공부 효능감도 안 좋아져서 아이가 평가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보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루어본 작은 성공의 경험, 이 경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단원평가는 평상시 실력으로 보기보다는 아이가 공부하고 보게 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단원평가를 왜 잘 봐야 할까요? 아이들은 단원평가 점수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자신의 단원평가 점수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단원평가를 잘 보면 자기 자신의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최상위권 아이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초등 때부터 공부를 잘했던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열심히 했더니 점수가 잘 나오고 점수가 잘 나오니 선생님,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의 칭찬과 기대가 이어지고 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던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첫째 아이도 초등 때 공부를 잘하고 싶어졌던 이유가 주위 사람들이 자신에게 거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 열심히 하다 보니 공부 자체가 재미있고 쉬워지더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원평가를 잘 보면 아이가 공부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생겨요.
자기 자신이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게 되고 선생님, 친구들, 부모님들로부터 칭찬을 들으니까 더 잘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자존감도 이렇게 쑥 올라가고요. 넷째, 단원평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단원평가지를 보고 점수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아이가 틀린 문제를 반드시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에서 단원평가를 보고 채점해서 나누어주고 아이가 틀린 문제를 개별적으로 짚고 넘어가기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따라서 아이가 틀린 문제는 스스로 자기가 짚고 넘어가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틀린 문제는 아이에게 좋은 시사점을 줍니다. 아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특히 수학 문제 틀린 것은 반드시 다시 한번 풀어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성적이 한 단계 점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국어, 사회, 과학의 경우에는 왜 틀렸는지 교과서나 문제집을 보고 정답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잘못된 개념을 보완하는 좋은 습관을 갖게 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섯째, 어떻게 하면 그러면 단원평가를 잘 준비하면서 공부 습관까지 잘 잡을 수 있을까요? 좋은 공부 습관은 적은 양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저희 두 아이를 키울 때 아예 공부하는 시간과 공부해야 할 양을 아이와 함께 정해 놓았어요. 시간은 부모님과 아이도 가장 편한 시간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저는 워킹맘이다 보니까 저녁 먹고 7시부터 8시까지 아이들이 오늘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으로 정했어요. 복습의 형태는 오늘 시간표에 들어있던 교과목 국, 수, 사과 중 문제집을 푸는 것으로 했습니다. 하루 1시간이지만 이렇게 초등 6년 동안 하면 공부 습관이 저절로 잡힙니다. 초등 아이는 처음부터 공부하는 습관을 무리하게 잡으면 안 되는데 초등 1학년과 초등 6학년은 집중하는 시간이 좀 다르거든요. 처음엔 10분, 20분, 30분씩 하시다가 조금씩 늘려나가시면 됩니다. 그 1시간 복습 시간 덕분에 단원평가도 100점 맞으면서 공부하는 습관까지 덤으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반 아이들은 단원평가 보는 날에 그동안 자기가 공부한 문제집이나 공부 요약 노트를 가져와서 검사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게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아이들이 3월보다 4월보다 5월 이렇게 달이 갈수록 단원평가 점수가 향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성적이 오르면서 공부가 재미있어졌다고 저한테 피드백을 해주는 아이들도 많이 생겨났어요. 아이가 1, 2학년 때 어릴 때는 수학 한 과목만이라도 부모님이 채점해 주시고 모르는 내용을 알려주시면서 아이와 함께 공부 습관을 잡아 나가세요. 어느 날 갑자기 공부 습관이 잡히는 아이는 없습니다. 공부 습관이 잡힌 아이 뒤에는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주신 부모님이 항상 계셨어요. 1, 2학년 때는 수학 복습만 함께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나머지 국사과는 독서로 커버가 되니까요. 3학년부터는 배우는 교과가 국수, 사과, 영어로 늘어나니까 이 3학년이 가장 중요해요. 공부할 교과가 늘어나는 만큼 국영수에 비중을 주시되 사회와 과학은 얇은 문제집으로 복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빠르면 4학년, 5학년부터는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풀고 스스로 채점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자기주도 학습이 완성되는 거지요. 최소한 3년까지는 아이와 함께 해주시는 부모님의 노력이 필요해요. 단원평가용 문제집은 시중에 나와 있는 개념 유형이나 응용서 정도면 충분합니다. 단원평가는 아이가 교육과정에서 배워야 할 내용에 도달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출제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하루 1시간 투자해서 단원평가 100점 맞으면서 공부 습관까지 잡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아이들 단원평가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유익하고 알찬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